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 연구실 석사과정 김정섭입니다. 오늘은 2020년 뉴립스에서 발표된 Denoising Diffusion Probabilistic Models, 줄여서 DDPM이라 불리우는 모델을 제안한 연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의 개요입니다. 본 발표는 서두에서 생성 모형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비교를 한번 해보고 본격적으로 디퓨전 모델에 대한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디퓨전 모델에 대한 설명이 줄을 이룰 예정입니다. DDPM은 이러한 디퓨전 모델에서 로스 텀에 대한 변화를 통해 개선을 도모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후반부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디퓨전 모델은 최근 사이에 여러 분야에서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본 장표에는 실지는 않았지만 최근에는 이상치 탐지 방법론의 백본 모델로 사용이 되는가 하면 오토인코더나 적대적 학습 구조와 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 과제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2021년에 오픈 AI에서 발표가 되었던 글라이드 이후부터 디퓨전을 활용해 이러한 멀티 모달 속의 이미지 생성 과제를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오디오나 시계열 데이터 등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접목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디퓨전이라는 모델을 처음 접하시는 분께는 디퓨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 모델을 표현하는 디퓨전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확산이라고 번역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확산이라는 단어는 물리적 현상을 지칭하는 것에서 따오게 되었습니다. 장표 가운데의 그림을 보시면 입자들이 왼편의 좌상단으로 몰려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산, 디퓨전 프로세스를 거치면 오른쪽과 같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퍼지게 됩니다. 이처럼 특정한 물질, 입자들이 조금씩 번지면서 모두 동일한 농도로 바뀌는 현상을 디퓨전, 확산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특정한 패턴 분포가 서서히 와해되는 과정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5년에 ICML에서 발표가 되었던 Deep Unsupervised Learning Using Non-Equilibrium Thermodynamics라는 이름의 연구에서 이러한 디퓨전 현상을 토대로 비지도 학습 방법론을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살펴볼 디퓨전 모델의 구체적인 첫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디퓨전 프로세스를 데이터에 적용하면 보이시는 장표와 같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은 알파벳 E와 같은 패턴을 보이는 데이터가 서서히 디퓨전 과정을 거쳐서 가우시안 노이즈로 그 패턴이 와해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림에서 알파벳 T는 이산적인 단계를 지칭합니다. 최초의 시점을 T가 0인 0시점이라고 표현을 하고 마지막 시점으로 라지 T 시점까지 그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퓨전 프로세스는 주어진 샘플 데이터의 포인트들을 서서히 가우시안 노이즈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디퓨전 모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몇 가지 사전 지식을 다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디퓨전 모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마코프 체인입니다. 마코프 체인은 마코프 성질을 갖는 이산적인 확률 과정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코프 성질이라는 것은 t 플러스 1 시점의 확률은 오직 t 시점의 상태에 의존한다 라고 표현을 쉽게 좀 간편하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t 플러스 1과 t 두 가지 시점이 서로 의존적인 관계로 형성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산 확률 과정이라는 표현은 이산적인 시간, 저희가 셀 수 있는 1초나 2초 이런 시간 속에서 나타나는 확률적인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코프 체인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t 플러스 1 시점의 확률 분포는 바로 한 단계 전 시점인 t 시점을 조건부로 하는 것이나 1부터 t 시점까지 모든 시점을 조건부로 한 것이나 결국엔 같다 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을 다시 이해를 해보면 t 플러스 1 시점의 확률은 바로 이전 시점인 t 시점만을 조건부로 한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바로 이전 시점의 조건만을 바로 이전 시점만을 조건부로 갖는 조건부 확률 분포로 마코프 체인은 보통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해보면 밑에 보이시는 S10 상태의 확률은 오직 S9 시점의 조건부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예시로 들어서 설명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물론 엄밀한 과학적인 표현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날씨가 일종의 확률적인 자연현상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가정을 넣어서 내일의 날씨가 내일의 날씨는 오늘의 날씨만 보고 알 수 있다. 즉 내일의 날씨는 오늘의 날씨만을 조건부로 하는 확률적인 현상이다. 라고 한다면 이 역시 또한 마코프 체인의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노멀라이징 플로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실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디퓨전 모델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여기 장표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 생성 모형 간 비교 이해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장표가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알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짧게 넣어 보았습니다.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심층 신경망 기반의 확률적 생성 모형 중 하나입니다. 잠재 변수를 기반으로 하는 확률적 생성 모형이고 역시나 이 잠재 변수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는 변수 변환이라는 공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 샘플 X를 가우시안과 같은 사전에 정의한 매우 심플한 프라이어 분포로 매핑하는 함수 F를 학습하도록 합니다. 이 매핑은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고 여러 번에 걸쳐서 단계별로 작은 변화들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학습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학습한 펑션의 인버스 매핑을 통해 프라이어 분포를 특정한 패턴의 데이터로 생성해내는 것이 바로 노멀라이징 플로우입니다. 보이시는 그림은 생성 모형의 개괄적인 모습을 구조화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보통은 겐과 VA 그리고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까지를 많이 그려놓았었는데 디퓨전 모델도 함께 추가가 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디퓨전 모델은 반복적인 변화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과 매우 유사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학습 과정에서는 Variational Lower Bound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점은 이제 VA와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단의 겐과는 또 디퓨전이 나눠져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디퓨전을 적대적으로 학습시키거나 오토인코더와 같이 활용하는 연구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 자체는 가장 기본적인 바닐라 모델 구조를 나눠 놓은 예시일 뿐이지 그 경계 자체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디퓨전 모델을 살펴보기 앞서서 생성 모형 전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생성 모형은 본질적으로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활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심플하고 트랙터블한 가우시안 분포 등에서 확보를 한 레이턴트 베리어블로 생성 과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그림의 왼쪽과 같은 매우 심플한 샘플을 인풋으로 받아서 학습된 모델을 통해 오른쪽과 같은 특정한 패턴의 분포로 변환 혹은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결국 생성 모형 과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첫째로는 인풋으로 들어갈 레이턴트 베리어블,
둘째로는 이러한 심플하고 트랙터블한 분포를 우리가 원하는 복잡한 분포로 매핑 또는 변화시킬 수 있는 모델일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VA, GAN, Normalizing Flow, 그리고 디퓨전은 각각 어떠한 전략을 취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A를 살펴보겠습니다. VA는 생성 과정에서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학습된 디코더를 통해서 특정한 패턴으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코더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인코더를 상정해서 같이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이처럼 VA는 아래의 수식과 같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라이클리후드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인코더와 디코더를 각각 학습시키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VA는 결국에 인코더, 디코더,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모두 학습을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겐도 역시나 매우 심플한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특정한 패턴의 데이터로 변화시키고자 하고 이때 학습된 제너레이터라는 모듈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성자인 제너레이터를 얻기 위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네트워크 모듈을 추가로 상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 간의 일종의 균형을 찾아가도록 적대적으로 학습시키는 것이 바로 겐의 전략이다 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멀라이징 플로우 같은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도 기본적으로 간단하고 트랙터블한 프라이어 분포를 복잡한 패턴으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한 펑션의 인버스가 활용이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인버스 펑션의 체인이 플로우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고 이러한 플로우가 생성에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버스 펑션을 학습하기 위해서 왼쪽과 같은 포워드 과정을 통해서 펑션을 학습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인버터블한 펑션의 체인을 엮어서 하나의 플로우로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고 생성을 할 때에는 학습된 플로우의 인버스를 활용하는 것이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전략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디퓨전 베이스 모델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전도 마찬가지로 프라이어를 특정한 패턴으로 변화시키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 모델은 학습이 되어야 하고 보이시는 것처럼 p 세타 x 바 g 즉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조건부로 특정한 패턴 x를 샘플링할 수 있는 조건부 분포로 상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부 분포를 학습시키기 위해 다른 네트워크를 학습시키진 않습니다. 기존의 이제 VA나 노멀라이징 플로우 모두 이제 인코더 네트워크 혹은 포워드 과정의 펑션을 학습시켜 주는 것이 필수적으로 들어갔었는데 디퓨전 모델 물론 그렇게 전략을 취하는 것도 등장을 하지만 기본적인 DDPM에서 구사하는 전략은 디퓨전 모델의 이 포워드 과정에 해당되는 부분은 학습 대상으로 보진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괄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조건부 분포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다른 네트워크를 학습시키진 않고 이 점이 이제 다른 생성 모형들과 조금 구분이 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구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룰 DDPM이라는 논문에서 상정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는 다른 모델과 차별화되는 점은 크게 두 가지로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왼쪽의 초승달 데이터가 가우시안 노이즈로 변해가는 포워드 과정은 DDPM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습 대상으로 상정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전에 정의된 스케줄에 따라서 노이즈를 서서히 주입해가는 과정으로 이 과정을 상정합니다. 따라서 학습 대상이 되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로 빨간색의 샘플링 프로세스가 되게 됩니다. 둘째로는 파란색 노이즈를 주입하는 디퓨전 프로세스 그리고 디노이징하는 샘플링 프로세스 모두 조건부 확률 분포의 체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앞서 살펴본 마코프 체인의 과정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전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다음 스테이트를 상정하는 조건부 확률 분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코프 체인은 한 번의 스텝이 아닌 굉장히 많은 수의 스텝으로 잘게 쪼개져서 구성이 됩니다. DDPM에서는 약 1000번의 스텝으로 상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제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전 모델은 학습된 데이터의 패턴을 레이턴트 베리어블로 생성해내는 모형입니다. 이를 위해선 당연하게도 모델은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해야 할 것입니다. 디퓨전은 이러한 패턴을 학습하기 위해 먼저 그 패턴을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패턴을 무너뜨리는 과정은 앞서 본 것처럼 노이즈를 주입하는 디퓨전 프로세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패턴을 다시 복원해서 원래의 패턴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리버스 프로세스에 해당합니다. 리버스 프로세스는 노이지한 스테이트를 조건부로 받아서 보다 덜 노이지한 스테이트로 반환하는 조건부 분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조건부 분포를 디퓨전이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원 과정을 주입된 노이즈를 다시 제거한다라는 의미에서 디노이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은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간단하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패턴을 무너뜨리는 디퓨전 프로세스,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다시 패턴을 복원하는 리버스 프로세스를 나타내고, 역시나 마코프 체인과 같은 한 단계 이전 시점 혹은 한 단계 미래 시점을 조건부로 하는 그런 조건부 분포로 상정이 되게 됩니다. 앞서 파란색의 리버스 프로세스를 학습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의 디퓨전 프로세스는 학습하지 않고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t-1 시점 상태를 조건부로 가우시안 노이즈를 주입한 t 시점의 분포는 우리가 사전에 정의한 노이즈에 따라 형성이 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연하게도 그 단계별 분포는 저희가 알고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대의 과정은 어떨까요? 빨간색의 조건부 분포에서 조건부 시점을 거꾸로 한 분포를 계산해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아쉽게도 이렇게 조건부가 거꾸로 반대로 바뀌어낸 분포는 저희가 바로 알아낼 수는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파란색과 같은 그런 조건부가 바뀌어진 분포를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색으로부터 바로 계산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디퓨전이라는 모델을 학습시킬 필요 자체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인퍼런스 생성 과정에서 필요한 파란색 분포는 빨간색 분포로부터 다이렉트하게 변환을 해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이해가 여기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이제 빨간색의 분포가 만약에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라고 한다면 그 역의 조건부 분포인 파란색도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1949년에 한 연구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디퓨전은 이처럼 빨간색과 파란색 모두 조건부 가우시안 분포다라는 점을 바탕으로 학습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면 학습으로 알아내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야 하는 QXT 조건부 XT-1 분포를 추종하도록 하는 P 세타를 상정합니다. 그래서 이 P 세타가 QXT 조건부 XT-1을 어프록시메이션 하도록 학습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퓨전 모델의 근본적인 학습 목표가 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P 세타가 본래 QXT 조건부 XT-1을 어프록시메이션 해낸다면 노이지한 T 상태를 받아서 덜 노이지한 T-1 상태를 조건부 분포로 만들어내는 디노이징 과정을 수행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이즈를 주입하고 이를 제거해가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과정은 그림과 같이 하나의 스텝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큰 변화를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부 분포를 학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디퓨전은 전략을 다르게 가져갑니다. 디퓨전은 이를 하나의 스텝으로 가져가지 않고 여러 스텝으로 나눠갑니다. 이 여러 스텝에 걸쳐 잘게 쪼개서 큰 변화가 각각의 스텝으로 분담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스텝을 매우 잘게 쪼개서 큰 변화를 매우 작은 양으로 만들어 학습을 조금 더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DDPM은 이 스텝을 1000번에 걸쳐 가져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빗대어 표현을 하면 논문에서는 모델이 large number of small perturbations들을 학습하는 것이다, 추정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에 디퓨전은 이렇게 한 스텝 이전 시점을 조건부로 한 스텝 이후 관계를 이산적으로 반복해 가져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코프 체인으로 표현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은 디퓨전 프로세스, 리버스 프로세스 모두 결국에 조건부 가우시안 분포를 바탕으로 하는 마코프 체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개괄적으로 디퓨전의 포워드 리버스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디퓨전 프로세스를 보다 심도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전 프로세스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가우시안 노이즈를 서서히 주입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조건부 가우시안으로 이루어진 마코프 체인입니다. 가우시안 노이즈가 주입되는 양은 사전에 정의가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디퓨전 프로세스는 학습 대상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전에 정의되는 노이즈가 주입되는 양을 베타로 표현하고 가져갑니다. 1000번의 스텝에 나눠서 노이즈가 주입된다면 t번째 스텝의 주입된 노이즈 크기를 베타 t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베타 t와 같은 노이즈 크기는 결국에 장표 가운데와 같은 수식으로 반영이 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조건부 가우시안 분포를 가져가면서 노이즈 베타 t는 분산과 평균에 각각 이렇게 녹아들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서서히 베타 t의 크기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조건부 가우시안 분포의 분산 또한 베타 t에 비례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라지 t 시점에 가면 가우시안 노이즈와 같은 분포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베타 t는 점진적으로 커지도록 설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설계 방법은 크게 리니어하게 또는 쿼드로틱하게 또는 시그모이드하게 가져가는 스케줄이 각각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코드로 잠깐 살펴보면 실제 코드에서 이 베타의 스케줄링의 정의는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펑션의 아규먼트에서 스타트와 엔드가 베타 t의 첫 시작부터 마지막 값까지 범위를 지정해 준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0과 1 사이의 매우 작은 값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나 쿼드로틱이나 시그모이드 모두 매우 간단한 정의로 스타트와 엔드 사이의 값을 가져가도록 합니다. 실제로 이 함수를 활용해서 셀레브 A 데이터의 한 샘플에 노이즈 스케줄링을 적용하면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의 그래프는 각 스케줄링에 따른 베타 값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은 실제 이미지에 적용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노이즈가 주입되면서 이미지 데이터의 패턴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퓨전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을 1000번의 스텝에 나눠서 진행한다라고 하면 그 1000번의 스텝에 걸쳐 진행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스위스롤, 엠리스트, 셀레브A 모두 점진적으로 패턴이 서서히 와해되면서 노이즈화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퓨전 프로세스 자체를 코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퓨전 프로세스는 이전 시점인 t-1을 조건부로 t 시점을 가져가는 가우시안 분포로 상정됩니다. 그리고 이는 수식에 보이는 것처럼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요. 이는 VA에서 활용되는 것과 유사하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은 아래 코드에서 검은색 박스의 부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밑에 보이시는 코드 예시는 디퓨전 프로세스를 정의한 코드입니다. 보이시는 것과 같이 매우 간단하게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포문을 통해서 1000번과 같은 그런 각 단계의 스텝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 시점의 x를 받아서 다음 시점의 x를 각 시점의 노이즈 베타 t를 통해서 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디퓨전 프로세스의 구조, 수식, 시각적인 결과, 그리고 코드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레이턴트 베리어블 기반 모델이라는 시각에서 톱파보고자 합니다. 디퓨전 모델은 사실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많이 가져가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최초 인풋을 x0, 0시점, 최초를 0시점으로 표현을 해서 x0를 제외한 x1부터 x 라지 t까지의 변수들을 사실은 모두 레이턴트 베리어블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x1 같은 경우는 x0와는 사실 형태상의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어찌되었든 조건부 가우시안 분포에서 뽑아낸 새로운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이즈 주입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시각적으로 또 차이가 있지만 x1부터 x 라지 t까지 모두 노이즈가 주입이 된 레이턴트 베리어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수의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가져간다라는 점에서 VA 중에서도 하이어라키컬 VA 또는 계층적 VA와 매우 유사한 모델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결국에 디퓨전 프로세스는 x0를 기반으로 x1부터 x 라지 t까지의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생성해내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마지막 라지 t 시점의 레이턴트 베리어블은 매우 단계적으로 많은 가우시안 노이즈가 주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퓨어한 아이소트로픽 가우시안 상태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디퓨전 프로세스는 컨디셔널 가우시안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으로 마코프 체인 과정을 구현해 아래와 같이 다수의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얻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엄밀하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라지 t 시점에서는 퓨어한 아이소트로픽 가우시안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리버스 프로세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전 모델은 앞서 데이터의 패턴을 생성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패턴을 무너뜨리고 이를 다시 복원하도록 학습한다 라고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디퓨전 프로세스는 여기에서 고의적으로 패턴을 무너뜨리는 노이징의 과정이었고, 이제부터 살펴볼 리버스 프로세스는 패턴을 다시 복원해내는 디노이징 과정으로 학습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디퓨전 프로세스는 앞서 조건부 가우시안 분포로 상정을 했고, 역시나 리버스 프로세스도 마찬가지로 가우시안 분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차이는 디퓨전 프로세스는 우리가 사전에 정의한 노이즈 크기인 베타에 의해서 모수인 평균과 분포가 정의가 되는 우리가 알고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트랙터블한 분포였지만, 리버스 프로세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조건부 가우시안 분포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부 가우시안 분포의 모수인 평균과 분산을 저희는 학습을 해내야 됩니다.
결국에 각 t 시점의 이 조건부 가우시안 분포의 평균과 분산인 mu t와 분산 t를 모델이 학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시는 코드 이그젬플은 이러한 mu t와 분산 t를 학습하도록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한 모델의 아웃풋이 결국 평균과 분산이 되도록 하는 코드가 정의가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는 모델이 예측한 평균과 분산이 디퓨전 프로세스에서 정의한 각 t 시점의 베타 노이즈를 기반으로 한 평균 또는 분산과 유사해지도록 목적 함수가 이제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이 모두 최종적으로 완료된 상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통해 리버스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을 빠르게 돌려보면 보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 디노이징이 되면서 마지막에는 특정한 패턴이 서서히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리버스 프로세스는 이제 학습의 대상이기 때문에 학습의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로스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버스 프로세스의 로스는 장표에 보이시는 수식과 같이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로스는 결국에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와 같고, 결국에 연의 생성 모형과 같이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관점에서 데이터에 대한 피팅이 최대가 되도록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식이 될 것입니다. 해당 로스를 도출하는 자세한 과정은 본 영상에서 다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로스의 자세한 도출 과정을 보다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궁금하신 분께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참고를 했었던 한 블로그 포스트 글을 사이테이션 하고자 합니다. 본 블로그 포스팅은 디퓨전의 로스의 도출 과정을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궁금하신 분께서는 해당 포스트를 통해서 차분히 따라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로스의 도출 과정을 자세히 증명하기보다는 VA와 구조적으로 비교하면서 로스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를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VA와 디퓨전의 구조적인 차이를 대략적으로 조금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VA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추출해내는 과정을 갖습니다. 디퓨전은 이와 달리 마코프 체인을 통해 매우 많은 수의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단계적으로 획득해 갑니다. 엄밀히 표현은 안 되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표현을 하자면 모델 구조상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수가 다르다는 점으로 두 모델의 차이를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로스를 구성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먼저 VA의 로스를 살펴보겠습니다. VA는 보시는 것과 같이 리컨스트럭션 텀과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디퓨전도 마찬가지로 리컨스트럭션 텀과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갖게 되고, 해당 텀은 디퓨전 로스 식에 그대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VA와 유사한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지만,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디퓨전은 매우 많은 수의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만들어가는 마코프 체인이 이제 디퓨전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디퓨전 모델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이턴트 베리어블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로스텀이 바로 이제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라지 T에서 X1 시점까지 이어지는 리버스 과정인 디노이징 프로세스를 학습하도록 가이드하는 그런 로스텀이 바로 녹색 부분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이 녹색 박스 속의 수식을 보시면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Q라는 디퓨전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조건부 가우시안 분포와 P라는 리버스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조건부 가우시안 분포, 이 두 가우시안 분포 간에
KL 다이버전스로 로스텀이 정의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우시안 분포 간 KL 다이버전스는 트랙터블 하면서도 잘 학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 P라는 리버스 프로세스는 Q라는 디퓨전 프로세스를 최대한 어프록시메이션 하도록 학습이 되는 것임을 이 부분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 인트로덕션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P라는 조건부 가우시안 분포는 Q라는 조건부 가우시안 분포를 어프록시메이션 하도록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종합을 해보면 장표와 같이 디퓨전의 로스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VA가 갖는 레귤러라이제이션, 리컨스트럭션 텀과 더불어서 디노이징 프로세스 학습을 유도하는 로스 텀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결국에 VA의 수식과 비교를 해보면 녹색의 텀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DDPM이란 연구에서 어떻게 이 내용을 다르게 접근해서 또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힌트는 제목과 같이 디노이징이라는 특징에 초점을 두어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다른 시각, 디노이징이라는 시각에서 해석을 해냈다라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본 장표에서 보이는 것 같이 상단에 있는 디퓨전의 로스가 아래에 보이시는 DDPM의 로스와 같이 매우 간단하게 심플하게 재구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스텀이 간결해지면서 성능이 더욱 향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보기에 앞서서 DDPM의 로스텀을 잠깐만 살펴보게 되면 사실 이 DDPM의 로스텀은 그 안에 내부의 텀을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것은 결국에 MSA 로스와 같은 그런 간단한 구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인 엡실론과 오른쪽의 학습 대상임을 나타내는 세타가 붙은 엡실론 간의 차이로 로스가 구성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DDPM의 로스는 각 t라는 시점의 노이즈인 엡실론을 모델이 예측하도록 하는 로스다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로스텀이 변화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째로는 기존 로스의 첫 번째 텀이었던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은 사실 라지 t 시점의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특정한 프라이어 분포, 예를 들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1000번의 스텝에 걸쳐서 노이즈를 주입해 보니까 결국에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굳이 활용해서 베타 t를 학습하도록 하지 않더라도 라지 t 시점의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아이소트로픽 가우시안과 매우 유사하게 형성이 된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특정한 범위에서 베타를 리니어 스케줄링을 통해서 가져가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얻어낸 라지 t 시점의 레이턴트 베리어블은 보이시는 것과 같이 매우 아이소트로픽한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로스텀에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제외하고 노이즈 크기인 베타도 학습 대상이 아닌 픽스드 스케줄에 따른 값으로 고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디노이징 프로세스 로스에 대한 재구성입니다. 앞서 디노이징 프로세스에서는 조건부 가우시안 분포의 각 시점별 평균과 분산을 모델이 예측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습 대상을 평균과 분산 두 개 중에서 분산을 제외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이는 앞서 레귤러레이션 텀을 제거했던 것과 같은 뿌리를 갖게 되는데요. 주입된 노이즈 크기인 베타는 사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 정의한 스케줄에 따라서 가져가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베타를 활용해서 분산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자라는 이야기일 텐데요. 따라서 학습 대상이었던 분산을 각 시점의 누적된 노이즈 크기로 상수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학습 대상은 DDPM에서는 각 시점별 조건부 가우시안 분포의 평균 모수를 추정하는 것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디노이징 프로세스를 민 펑션 추정 관점에서 다시 적어보면 장표와 같이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디노이징 프로세스 로스터민 KL 다이버전스를 구성하는 Q와 P라는 분포를 각각 민 펑션으로 학습 대상인 모수로 정의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둘 간의 KL 다이버전스는 수식적으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민 펑션 간의 차이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DPM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대상인 민 펑션을 디노이징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관점을 디노이징 매칭이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이 DDPM에서의 가장 큰 컨트리뷰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노이징 매칭이라는 것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t 시점의 x를 보이시는 수식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성 자체는 리파라미터리제이션 트릭과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t 시점의 x는 디퓨전 프로세스에서 x0로부터 마코프 체인을 반복해서 포워드를 해 나가면 얻어낼 수가 있을 텐데요. t번의 마코프 체인을 거쳐 얻어낸 xt가 바로 보이시는 수식과 같이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xt 수식의 각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텀에 등장하는 알파 t 바는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텀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에서는 수식에 대한 설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알파라는 텀은 1-베타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었던 노이즈 크기를 나타내는 베타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노이즈 크기를 나타내는 텀입니다. 그리고 x0도 디비전 프로세스 상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텀에서의 1-알파 t 바도 역시나 알고 있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모르는 것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엡실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xt라는 것을 상정을 했을 때, 또는 각 레이턴트 베리어블들을 상정을 했을 때 저희가 학습해야 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엡실론 하나만 남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러한 상태에서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으로 풀어낸 xt를 앞서 저희가 살펴본 수식 1에 대입을 하면 수식 2와 같이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식 2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수식 2는 결국에 민 펑션이 학습해야 되는 것은 결국에 t 시점의 빨간 언더라인 부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의 언더라인에서 알지 못하는 것은 알파 t도 아닌 xt도 아닌 베타 t도 아닌 결국에 엡실론 뿐이다 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민 펑션이 예측해내야 되는 대상이 결국엔 엡실론 뿐이다 라는 점을 고려해서 엡실론의 세타 학습 대상이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엡실론의 세타를 부여를 해서 수식 2를 다시 정리를 하면 아래 수식 3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앞서 살펴본 수식 2와 수식 3을 조합하면 수식 4와 같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 4는 엡실론에 대한 일종의 MSA 로스와 같은 구성의 노이즈로 조합이 된 개수 텀이 붙어있는 형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DPM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스텀을 더욱 간소화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서 수식 4의 앞에 붙어있던 개수텀을 그대로 제외해서 아주 심플하게 로스텀을 정의를 해보고자 하는데, 그 결과가 바로 아래 수식의 5와 같이 표현됩니다. 수식 5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개수텀이 제거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당하는 효과는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수식 5는 결국 저희가 앞서 살펴보았던 DDPM의 정리된 수식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DPM은 이처럼 픽스드 노이즈 스케줄링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학습 대상을 간소화하고 XT의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로스를 간소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간소화된 로스가 결국에 노이즈 에스티메이션의 모습으로 나타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디노이징 매칭이 DDPM의 최종 목적식의 컨셉이 되게 되고, 논문의 키워드인 디노이징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접근이 DDPM 연구의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제는 DDPM의 실험 결과입니다. 이미지 생성 과제에 대한 실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생성된 이미지의 샘플의 퀄리티입니다. 정량적인 지표로 FID IS 스코어가 사용이 되는데, 해당 스코어에 대한 설명은 발표 자료의 어펜딕스에 실어 놓았습니다. DDPM의 FID 스코어는 3.17로 나타나는데요. 이는 이는 unconditional한 생성 모형 중에서 가장 높은 샘플 퀄리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FID 스코어와 NLL이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테이블의 가장 하단의 hours가 두 개가 보이는데, 이 hours에서 fixed isotropic 분산은 DDPM 로스에서 개수텀이 포함된 로스를 사용한 경우이고, hours의 simple은 개수텀이 제거된 경우입니다. 개수텀을 제거한 경우 NLL이 다소 부진하지만 FID 스코어는 매우 큰 폭으로 향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해석은 다음 장표에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장표는 에블레이션 스터디를 담고 있습니다. DDPM의 로스텀으로 오기까지 많은 로스텀들이 정의가 되었었습니다. 총 4가지의 로스식이 등장을 했고, 오른쪽에 표기를 해보았습니다. 수식 1과 2는 각각 민 펑션을 그대로 예측하도록 하는 가운데, 수식 2는 개수가 제거된 상태입니다. 수식 3과 4는 엡실론을 예측하도록 하는 가운데, 수식 4는 개수가 제거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각각 왼쪽 실험 결과 테이블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의 위는 민 펑션에 대한 부분, 아래에는 엡실론 예측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각 구획의 첫 번째 줄에 런드 다이아고널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픽스드 노이즈 스케줄링을 사용하지 않고 이 노이즈 크기를 학습시켰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민 펑션 예측보다는 엡실론 예측에서 성능이 더 좋았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노이즈 스케줄링을 학습하는 것보다는 픽스된 상태에서 더 성능이 좋았음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엡실론 예측 과제에서 개수텀이 제거가 되면서 FID 스코어가 크게 낮아진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서 개수텀 제거 효과의 의미를 언급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수식 3의 개수텀은 보이는 것과 같이 오로지 각 시점의 노이즈 크기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개수텀의 값은 t가 커질수록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개수텀이 존재할 경우 더욱 노이지한 라지 t에서 로스가 상대적으로 다운웨이트 되게 됩니다. 따라서 개수텀이 존재한다면 더욱 노이지한 상태에서의 디노이징이 상대적으로 경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수텀을 제거할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없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노이지한 상태에서의 로스가 더 가중을 받게 되는 그런 상대적인 효과를 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디노이징의 포커스가 고루 분포하게 되면서 모델의 디노이징 역량을 학습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DDPM의 논문에는 더욱 많은 실험 결과와 설명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모든 내용을 담기보다는 DDPM 모델의 핵심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펜딕스로 튜토리얼 코드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오른쪽에 스위스롤이라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디퓨전 모델을 단계별로 코드로 구현해 볼 수 있는 튜토리얼입니다. 제가 직접 만든 것은 아니고 영어로 구성이 된 레퍼런스 노트북을 한국어로 간단하게 번역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오역이나 오타 혹은 잘못된 번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디퓨전 모델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해당 튜토리얼을 통해서 코드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